화를 내지도 않았고 싸우지도 않았는데 어느 순간 혼자만 애쓰고 있다는 걸 느낀 적 있나요? 잠깐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도 놀라게 될 겁니다. 사람들이 관계를 끝낼 때 사용하는 교묘한 말들. 겉으로는 친절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차갑게 선을 긋는 그 말들을 오늘 모두 공개합니다. 만약 지금 이런 상황에 있다면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을 구해줄 수 있을 거예요.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쉼표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바로 관계에서 일어나는 조용한 이별의 신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멀어지는 데에는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너무 조용해서 우리는 대체로 나중에야 그 진실을 알게 되죠. 상대방은 말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았고 심지어 예의도 바르게 지켰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혼자만 애쓰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만약 그 신호들을 미리 알아차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더 이상 애쓰지 않아도 되고, 더 늦기 전에 내 마음도 지킬 수 있을 거예요. 사람은 말로 이별을 준비합니다. 말투가 달라지고 단어가 바뀌고 이전에는 하지 않던 말을 반복하기 시작하죠. 문제는 우리가 그 말들을 그냥 예의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상대방은 선을 긋고 있는데 나는 아직도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상처받고 더 헷갈리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계에 진짜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그 조용한 거리두기의 언어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즘 좀 정신이 없어서요. 첫 번째는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 좀 정신이 없어서요. 처음에는 진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아, 회사 일이 바쁜가 보다. 요즘 뭔가 힘든 일이 있겠지. 그래서 연락도 잘 못하고 만나기도 어렵구나. 이렇게 이해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이 계속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좀 정신이 없어서요. 다음에 보자고요. 요즘 통 여유가 없네요. 말은 늘 정중했어요. 투명하게 거절하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미안한 표정도 지어줍니다. 그래서 더 혼란스럽죠. 나 혼자 오버하는 건가? 내가 서운해할 일이 아닌가? 하지만 여러분,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그건 바쁜 게 아니라 귀찮은 겁니다. 연락받기 싫다, 만나고 싶지 않다,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정면으로 드러내기는 미안하니까. 그 대신 꺼내는 말이 바로 정신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건 아주 공손한 거리두기입니다. 상대를 비난하지도 않고 내 잘못도 되지 않게 만들죠. 그러면서도 아주 효과적으로 선을 그어요. 그 말 한마디면 더 이상 연락할 명분도 사라지고 다시 약속 잡기도 애매해지니까요. 여러분들 중에도 이 말을 듣고 계속 기다려 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혼자 서운해하고 혼자 참고. 하지만 이제는 아셔야 합니다. 그건 바쁜 게 아니라 관계를 정리 중이라는 신호였어요. 사람은 정말 소중한 사람과의 연락은 정신없어도 합니다. 짧은 한 줄 문자라도 남겨요. 그러니까 요즘 정신이 없어서요. 라는 말이 거듭되고 반복된다면 이제는 마음을 덜 쓰셔도 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스윈델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계를 끊을 때 사람들은 직접적인 거절보다
모호한 표현을 선택하는 경향이 크다. 왜일까요? 거절하는 입장도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요즘 정신이 없어요. 나중에 봬요. 이 말들은 실제로는 이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지만 직접적으로 거절하면 상대방이 상처받고 그 책임을 내가 져야 하니까 말을 흐리고 의도를 감추는 방식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방어 기제라고 부릅니다. 특히 이런 애매한 표현은 죄책감을 줄이기 위한 심리적 방어로 작용해요. 말은 분명 예의 바르지만 그 예의 안에는 감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정중함이 반복될수록 그 사람은 천천히 관계를 정리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정신이 없어서요라는 말에 자꾸 마음을 걸지 마세요. 그건 내 잘못도 그 사람의 배신도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은 멀어지고 있었고 나는 아직 마음을 거기에 두고 있었던 것뿐이에요. 두 번째, 제가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신호는 정말 교묘합니다. 제가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그 말만 들었을 때는 참 고마운 마음이 들어요. 목소리는 친절하고 표정도 따뜻하죠. 그 순간에는 정말 기대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내 입장을 이해해 주려고 하나 보다. 이제 나 혼자 고생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런데 그 다음이 없습니다. 그날도 그 다음 날도 구체적인 제안은 없고 그저 나의 답을 기다리는 말만 계속될 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도와달라고 정확히 말하지 않아서 그런가? 내가 요청을 못해서 혼자 끌어안았나? 또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하지만 관계를 곰곰 생각해보면 알게 돼요. 정말 도와줄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걸요.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이 말은 어쩌면 상대방에게 책임을 넘기는 가장 점잖은 말일 수 있어요. 스스로 나설 생각은 없고 당신이 먼저 말해주길 기다리는 거죠. 게다가 이 말은 당신이 먼저 말하지 않으면 나는 굳이 나서지 않겠습니다 라는 관계의 선긋기이기도 해요. 책임은 지고 싶지 않지만 거절은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방식이죠.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일이 너무 버거워서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하지만 막상 구체적으로 부탁하면 그건 제가 잘 몰라서요. 시간이 애매하네요. 다른 분께 여쭤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처음에는 따뜻했던 말이 뒤로 갈수록 회피의 문장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상처는 더 커져요. 처음부터 거절했다면 덜 기대했을 텐데 괜히 혼자 고마운 사람이라 여겼던 나 자신이 더 서글퍼지니까요. 심리학자 캐롤라인 펄츠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책임을 피하고 싶을 때 도와줄 의향은 있지만 능력은 없는 척을 한다. 그렇게 하면 비난도 피하고 내 쪽 부담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돕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사람. 우리는 그걸 말로만 배려하는 사람이라 부르죠. 진짜 도와줄 사람은 뭘 도와드릴까요? 가 아니라 이건 제가 할게요 라고 말합니다. 묻기보다 움직이고 기다리기보다 제안해요. 말은 부드럽고 표정은 따뜻해도 진심은 행동의 온도로 나타납니다. 진짜 도울 생각이 있는 사람은 상대가 뭘 말하기 전에 이미 손을 뻗고 시간을 내고 자기 자리를 비워가며 다가와요. 그게 없다는 건 관계를 책임질 의지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누군가 자꾸 뭐가 필요하세요?
만 묻고 있다면 그 말 뒤에 숨은 본심도 같이 봐야 합니다. 그 사람은 지금 이 관계는 당신이 알아서 정리해 주세요 라고 예의 바르게 말하는 중일 수도 있어요. 세 번째, 님 정도면 충분히 잘하실 거예요. 세 번째는 정말 교묘한 칭찬의 포장지를 쓰고 있어요. 님 정도면 충분히 잘하실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 처음에는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믿어주는구나. 내 능력을 인정해주는구나. 그런데 이상하죠. 정작 내가 가장 필요할 때 그 사람은 옆에 없습니다. 조언도 도움도 실질적인 행동도 없어요. 말만 남습니다. 그럴듯한 말 한 줄.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안전한 말. 그리고 어느 순간 모든 상황을 혼자 감당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부탁을 명확히 안 해서 그런가? 혹시 내가 너무 의지하려 했던 걸까? 또 스스로를 탓해요. 하지만 돌아보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직접 거절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 응원이란 포장지로 정중하게 선을 그었죠. 이런 말은 일종의 고급 회피수입니다. 직접 빠지겠다고 말하면 관계가 틀어질 수 있으니까 칭찬으로 감싸고 상대가 스스로 물러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에요. 심리학자 아담 갈린스키는 이런 상황을 공손한 책임 회피라 표현합니다. 칭찬은 때때로 책임을 넘기는 가장 세련된 수단이다. 칭찬을 받은 사람은 오히려 도움을 요청하는 게 미안해져서 침묵하게 된다. 말은 호의로 들리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도움을 요청할 권리를 잃어요. 그래서 묘한 외로움이 남는 거죠. 이런 말의 본질은 이래요. 내가 직접 개입하기는 싫고 당신이 알아서 잘 처리해주면 좋겠어요. 나는 빠질게요. 결과는 당신 몫이에요. 그럴싸한 말로 끝나지만 결국 책임도 정성도 연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는 공허해지고 남는 건 내 몫의 피로뿐이죠. 동양 고전 책은담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큰 소리치는 사람은 뜻이 약하고 지나치게 예쁜 말을 쓰는 자는 진심이 없다. 잘 포장된 말에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사람의 전략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칭찬은 다정해 보이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책임을 나눌 자세가 있는가로 판별해야 해요. 이런 말을 자주 한다면 주의가 필요해요. 님 정도면 알아서 잘 하시잖아요. 제가 뭘 더 거들겠어요. 충분하신 분인데요. 결국에는 당신 혼자 책임지고 혼자 결과를 감당하게 됩니다. 너니까 괜찮을 거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너잖아. 충분하지. 위로처럼 들리지만 내가 감당할 몫을 넘기고 본인은 빠지는 방식이에요. 그러니 기억하세요. 칭찬처럼 들리는 말이 반복될수록 그 사람의 위치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을 수 있어요. 당신이니까 라는 말은 관심의 표현이 아니라 나는 빠질게요 라는 선언일 수 있습니다. 진짜 관계는 책임 앞에서 같이 서 있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말은 달콤할 수 있지만 진심은 언제나 같이 움직이는가에 달려 있어요. 네 번째, 그 얘긴 그냥 지나가시죠. 네 번째는 정말 은밀한 감정 차단입니다. 그 얘긴 그냥 지나가시죠.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게 들려요. 겉으로는 배려 같고 갈등을 피하려는 신중함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상해요. 그 말이 나오고 나면 이야기의 흐름이 뚝 끊어집니다. 공기가 싸늘해지고 감정의 문이 갑자기 닫힌 느낌이 들어요. 아무리 조심스럽게 꺼낸 이야기였어도 상대는 더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거기까지예요. 단정하고 차갑고 돌이킬 수 없게. 이럴 때는 흔히 이렇게 반응하게 돼요. 아, 괜한 얘길 꺼냈나. 그냥 내가 예민했나 보다. 또 스스로를 다잡고 상대의 말뜻을 좋게 해석하려 애써요. 그런데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내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분위기가 얼어붙고 상대는 말꼬리를 자르고 나는 자꾸만 주저하게 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당신의 감정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처음부터 그 감정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 얘긴 그냥 지나가시죠. 이 말에는 이해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더 듣겠다는 의지도 함께 풀어가겠다는 태도도 없습니다. 그저 그건 나한테는 불편하니까 여기서 끝내줘라는 통보예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방식을 감정회피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공격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상대의 감정을 접근 금지 구역으로 만들죠. 감정회피형 인간은 감정을 다룰 자신이 없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야기 자체를 끊어내요. 이런 사람과 관계를 오래 유지하다 보면 내 마음이 점점 움츠러듭니다. 무슨 말을 해도 그건 좀 예민한 반응 같아요. 그 얘긴 그만하죠. 그건 굳이 말 안 해도 알잖아요. 그렇게 내 감정은 늘 과잉 반응 취급을 받게 돼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나조차도 내 감정을 말하지 않게 됩니다. 말해도 안 통하니까. 이야기할 기운도 의미도 사라져 버리니까요. 결국 그 얘긴 그냥 지나가시죠라는 말은 단순한 회피가 아니에요. 그건 관계의 깊이에 선을 긋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죠. 혹시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자주 듣는다면 깨달아야 해요. 감정을 공유할 수 없는 관계는 가까워 보여도 결코 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은 공손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한 벽이 있었던 거예요. 그 얘긴 그냥 지나가시죠. 이 말 한마디가 말해주는 건 분명합니다. 당신의 감정, 나는 책임지고 싶지 않습니다. 5번째, 이해는 해요. 근데 마지막 5번째는 정말 교활한 공감의 가면을 쓰고 있어요. 이해는 해요. 근데 이해는 해요. 그 말이 나오면 잠깐은 기대하게 됩니다. 아, 내 입장을 알아주는구나. 그래도 공감해 주는구나.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이 문제예요. 근데 그건 좀 아니지 않아요?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근데 그건 너만의 입장이잖아. 결국 남는 건 이해는 해요라는 허락된 한 줄의 공감과 그 뒤에 날아오는 단단한 벽 한 장입니다. 사실 이 말은 공감이 아니에요. 이건 면피입니다. 이해는 한다고 말하면 겉으로는 공정해 보여요. 감정을 존중해 주는 것처럼 보이고 상대에게 최소한의 위로를 건네는 듯 보이니까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 어떤 감정도 태도도 바꾸지 않아요. 내가 뭘 느끼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그 사람은 그저 듣고 말겠다는 입장만 고수할 뿐입니다. 이런 말은 관계에서 자주 등장해요. 특히 갈등을 피하고 싶은 사람들이 자주 써요. 대화를 멈추고 싶은데 나쁘게 보이기는 싫고 싸우기는 귀찮고 무책임하다는 소리 듣기는 싫을 때 그때 꺼내는 카드가 바로 이 말이에요. 이해는 해요. 근데 이 말은 곧 난 내 입장만 지킬게요 라는 뜻입니다. 감정은 들어줄 수 있지만 함께 해결할 생각은 없어요. 심리학자 아담 갈린스키는 말합니다. 공감과 동의는 다르다.
공감하는 것처럼 말하고 결국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은 대화에 참여한 척하며 관계에서 빠져나간다. 공감은 상대를 인정하는 일이에요. 하지만 이 말은 공감이 아니라 거리두기의 기술일 뿐입니다. 말은 부드럽지만 행동은 단호하고 책임은 철저히 회피해요. 이런 말을 자주 듣다 보면 혼란이 와요. 내 말이 틀렸나? 이해는 해준다면서 왜 이렇게 외롭지? 그리고 결국에는 내가 너무 예민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 말의 본질은 이해가 아니라 회피입니다. 공감은 하겠다. 하지만 감정의 짐은 내가 져라. 이게 이 말의 속뜻이에요. 장자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입으로 말하는 자는 듣기 쉬우나 마음으로 말하는 자는 만나기 어렵다. 입으로 하는 공감은 쉬워요. 하지만 마음에서 우러난 공감은 어렵습니다. 진짜 공감은 감정을 듣고 함께 움직이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보다 그 말 뒤에 따라오는 태도를 꼭 살펴야 해요. 이해는 해요. 근데 이 말이 반복된다면 그건 이해의 표현이 아니라 더 이상 이 일에 얽히고 싶지 않다는 정중한 선언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저 당신의 감정을 감당할 여력이 없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그 신호를 너무 늦게 알아채고 혼자 마음 다치는 일이 없길 바라요. 마무리 및 핵심 메시지. 말은 부드러웠지만 내가 느낀 감정은 차가웠던 적 혹시 있으셨나요? 그 감정이 맞습니다. 그건 예민한 게 아니라 당신이 관계를 잃기 시작했다는 신호예요. 어떤 관계는 고성이 오가지 않고도 끝이 납니다. 차갑게 끊어지지 않고도 이미 멀어진 관계는 정중한 말투 속에 조용히 사라져버려요. 그 사람은 여전히 웃고 있었고 예의도 바르며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의 온기가 어느 순간부터 느껴지지 않았어요. 말은 여전히 다정한데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 그런 감정 한 번쯤 느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사람은 싸우지 않고도 관계를 끊어요. 비난 대신 예의를 입고 공격 대신 미소를 써요. 그러면서도 분명하게 선을 긋죠. 그래서 더 어렵고 그래서 더 아파요. 상처를 줘놓고도 상처 준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중국의 철학자 한비자는 설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멀어지려는 사람은 직접 말하지 않는다. 말이 직접적이면 상대가 반발하고 말이 우회적이면 상대는 스스로 물러난다. 이 말은 인간의 본성을 냉정하게 꿰뚫어요. 사람은 상대방보다 자신의 불편함을 피하는데 더 민감합니다. 그래서 갈등을 만들지 않으면서도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 정중한 거리두기를 택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 말들이 겉으로는 너무도 친절하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더 헷갈리고 더 상처받습니다. 상대는 예의를 지켰는데 왜 자꾸 마음이 시린 걸까요? 그러니 기억해 두세요. 말이 착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 속에 함께 있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지가 더 중요해요. 정중한 말투에 속지 마세요. 진짜 멀어지는 사람은 화를 내지 않고 그저 아무 감정 없이 말합니다. 말끝에 따뜻함이 사라지고 말 속에 함께 가려는 의지가 빠져나가요. 그건 예의가 아니라 거리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걸 읽어내는 눈이 관계를 지키는 첫 번째 힘이 됩니다. 이런 신호들을 정리해보면 첫째, 반복되는 회피의 말들. 정신이 없어서요, 바빠서요.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된다면
그건 바쁜 게 아니라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는 신호예요. 둘째, 책임을 넘기는 질문들. 뭘 도와드릴까요? 구체적인 행동은 없고 질문만 하는 사람은 실제로 도울 생각이 없어요. 셋째, 칭찬으로 포장된 회피. 당신 정도면 충분히 잘 하실 거예요. 칭찬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혼자 알아서 하세요라는 뜻이에요. 넷째, 감정을 차단하는 말들. 그 얘긴 그냥 지나가시죠. 내 감정을 듣고 싶지 않다는 명확한 신호예요. 다섯째, 가짜 공감. 이해는 해요. 근데 공감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입장만 지키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는 법. 이런 신호들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신호를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예민한 건가? 내가 오해하는 건가? 이렇게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의 감정은 정확해요. 관계에서 느끼는 그 어색함, 그 차가움, 그 외로움, 모두 진짜예요. 그 다음으로는 더 이상 애쓰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미 선을 그었다면 그 선을 인정하고 나도 한 걸음 물러나는 거죠. 이건 포기가 아니라 지혜예요. 나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진짜 관계가 무엇인지 기억하세요. 진짜 관계는 말로만 이루어지지 않아요. 행동으로, 시간으로, 진심으로 만들어져요. 진짜 바쁜 사람은 짧게라도 연락해요. 진짜 도우려는 사람은 묻기 전에 움직여요. 진짜 믿는 사람은 혼자 감당하라고 하지 않아요. 진짜 관심 있는 사람은 내 감정을 피하지 않아요. 진짜 공감하는 사람은 함께 해결책을 찾아요.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마음이 흐릿했던 이유가 있었다면, 오늘 이야기가 작은 해답이 되었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감정을 괜히 부정하지 마세요. 그건 예민한 게 아니라 이제는 관계를 읽을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었다는 신호예요. 어떤 이별은 조용합니다. 문을 쾅 닫지 않고 천천히 스르르 닫혀요. 그래서 언제 닫혔는지도 모르게 되죠. 하지만 이제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아주 작은 신호까지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늦기 전에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모든 관계가 평생 갈 필요는 없어요. 어떤 관계는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나를 잃지 않는 거예요. 내 감정을 의심하지 않고 내 직감을 믿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덜 아프게, 더 단단하게 만드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감정은 틀리지 않았어요. 당신이 느낀 그 차가움, 그 외로움, 모두 진짜였어요. 이제는 그 신호들을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늦기 전에 당신의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삶의 지혜, 지금 이 순간입니다.